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나스닥 종합,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해줬지만 풀이장에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장이었습니다. 현재 실시간 나스닥 선물은 보합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드디어 76 익스트림 그리드, 공포지수가 익스트림 그리드로 드디어 도달하였습니다. 눈 빠지게 기다렸죠. 이제는 정말 나스닥은 오늘 지금 현재가 이 순간이 바로 단기 고점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차트상 위치입니다. 물론 24년 중에 지금의 자리를 당연히 넘을 거라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24년은 4년마다 돌아오는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에서 TQ속스를 비중 20% 매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량은 다음 눌림 구간에서 재매수를 할 것입니다. 제가 무조건 홀딩하고 모든 조정을 다 쳐맞는 그런 롱스톤은 아닙니다. 조정을 쳐맞아야 될 때는 쳐맞되 확실한 고점 징후가 보인다고 하면 비중을 일부 매도하고 남은 물량만 조정을 쳐맞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매도한 물량은 다음 눌림 구간 또는 다음 공포의 구간에서 다시 매수하면 어쨌든 그대로 존버하는 것보단 약간의 더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약간의 수고와 번거로움이 수반되긴 하나 어쨌든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23년에도 저는 계속 홀딩하진 않았어요. 확실한 고점 징후를 보인 7월 달에 약간의 매도를 하였고 10월 달에 그 물량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공포지수 매법 참고하시고요. 오늘 어닝 발표는 장후에 인텔과 비자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기업은 인텔밖에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역시나 인텔도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쏙슬이 점점 힘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장 오늘이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에선 일부 비중을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푸덴코로선 체크하겠습니다. 확 내리면서 73 바로 이겁니다. 0.8 이하는 확실한 강세의 장, 뭐죠? 매도의 찬스죠. 환율, 어제든 이 빨간색 두 개의 추세선 사이에서 횡보를 하면서 다시 급등하는 흐름은 확실히 포착되진 않고 있으나 언제나 급등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1선, 주황색 21선 이평선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처럼 주황색 이평선이 오르고 있다면 이 라인에서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한번 돌파는 해주는 모양새로 가고 있죠.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좋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평선을 돌리고 이제는 WTI 국제유가가 추세 상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저점을 갱신하고 두 번째로 고점을 뚫어버렸죠. 여기를 보시면 고점을 계속 뚫지 못했습니다. 반등은 있었지만 고점을 뚫지는 못했죠. 여기서 한번 도달하다가 실패하고 드디어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위험한 신호입니다. 진짜 위험한 신호예요. 이제 나스닥 1배지수 제가 추세선을 추가했습니다. 파란색 선이죠. 추세선을 상방 추세선을 맞고는 항상 약간의 눌림이 발생이었던 순간이고요. 이번에도 크게 다를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좀 더 갈 수는 있어요. 당연히 달 수는 있으나 언젠간 한번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오르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조정을 맞아야 더 높이 오를 수가 있고 조정을 맞고 더 높이 오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엔비디아 끝을 모르고 있는 폭주 기관차 RSI 83이고요. 84까지도 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단기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의 주인공 테슬라.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지 많이 목소리가 다운되네요. 깨서는 안 되는 전 저점을 이탈해버리고 미친듯이 내리고 있네요. 풀이장 시작하자마자 급락을 하면서 여기죠. 191달러. 완벽하게 희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테슬라가 V자 반등을 할 거라는 기대는 살짝 접어두시고 긴 시간을 홀딩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 단기적으로 27%, 28% 하락. 이것은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테슬라 4편 영상에서 MDD 비교를 보시면 늘상적으로 테슬라라는 개 같은 종목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때도 23%, 27%, 28%, 26%,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8%. 어떻죠? 흔한 일이죠. 테슬라를 투자하심에 있어서는 이러한 하락률은 당연히 맞고 가셔야 되며 여기서 30% 이하로 더 내린다. 그러면은 확실한 저점 구간이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강하게 올인해서는 안 되고요. 테슬라를 신규로 진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여기서 더 내린다고 하면 매수를 하셔서 존버를 하셔도 되는 단가가 온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너무 빨리 추천드려서 큰 손해를 보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제 타점이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하지 않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테슬라를 존버에서 반드시 복수하고 나옵니다. 상관없습니다.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비중을 30% 이내로 어떠한 경우에도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을 하실 것을 강하게 권장드립니다. 미국 지수는 결국에 물려도 엄청난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다시 회복합니다. 하지만 개별 주식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항상 조절하심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MDD 한번 참고하시고요.
TQQQ 프리장에서 RSI는 74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속술도 마찬가지로 무려 볼린저 밴드를 찢고 있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긴 하나 RSI는 74 준비하시고 당장 오늘 밤이라도 일부 매도를 하시는 것은 적절한 매매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불즈 지구방위대 화이팅입니다. 그럼 숏의 보도지표 한번 보고 가셔야겠죠. 드디어 숏이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 할랑말랑하는 흐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뭐죠? 숏의 반등 타이밍, 일시적인 반등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일시적인 반등 타이밍의 끝은 내려오고 있는 주황색 이평선을 터치하는 수준은 당연히 나온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이평선은 캔들은 이평선을 맞게 돼 있어요. 그렇게 차트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숏의 반등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터치하는 흐름까지 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정을 맞을 상황이면 조정을 맞겠죠. 오늘 밤이 상당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번 나스닥의 개불장에서 처음으로 숏이 스토캐스틱 K값이 약간의 위로 고개를 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 현황을 보시면 드디어 나왔네요. 숨겨진 종목. 테슬라 숏이죠.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하다가 이렇게 테슬라가 급락하니 테슬라 숏을 사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게 아직도 테슬라의 1.5배 TSLL은 순위권에 있고요. 이게 키움전사 일간 순매수 2위에 올라왔다고 해서 테슬라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뷰는 아닙니다. 다만 일시적인 테슬라의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TSLQ 키움전사 많이 드세요. 그리고 속스S 여전히 4위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점점 롱은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오르는 건 없고 영원히 내리는 것도 없습니다. 주식은 파도이며 만약에 영원히 오르고 영원히 내리는 게 있다고 하면 증권사는 다 망합니다. 기관도 다 망하고요. 주식은 출렁임이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테슬라가 많이 내려서 기운찬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좀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도 인간이니까요. 코인의 공포지수 52 중립이고요. 코인은 지금 일목균형표, 비트코인은 일목균형표의 하단을 계속 지지하고 굉장히 힘들게 횡보를 하고는 있으나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을 소액 매수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목균형표를 이탈한다. 이탈한다고 하면은 마지막 지지선 여기까지 확실하게 밀릴 수가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코인을 투자하는 것은 말리진 않나 일목균형표를 이탈하면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지금은 비트코인을 강하게 투자할 수 있는 차트의 위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존버하셨던 분들은 뭐 존버하시면 되죠. 존버하시면 되는데 지금 신규 매수를 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강한 존버를 할 수 있는 차트의 위치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차트를 항상 보면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차트는 확률이기 때문에 가장 확률 높은 방법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인에게 기대하기 전에 우선 나한테 기대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타인에게 할 것은 기대가 아니다. 기대가 아니라 감사다. 모리사와 아키오.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글귀라서 가져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드려야 되는데 테슬라를 너무 빨리 매수시켜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스닥은 오르고 나스닥은 우상향이고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힘내시고 저를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들은 결국 부자가 되시도록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